자, 진달래꽃입니다.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죠. 자, 진달래꽃은 뭐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 기본적으로 진달래꽃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만 있지 기승전결 딱 나눈다 이런 식은 아닌데 어쨌든 볼 수 있고, 진달래꽃은 저기 적혀있네. 자, 기본적으로 삼음보의 율격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의 형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에 이별의 정한이 주제다 이랬죠. 그래서 뭐냐면 전통적 정서를 계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내용을 계승한 것이고 이 부분은 형식을 계승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계승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별시가 아니라 따라서 이 시는 사랑시예요. 가정에서 당신과 만약 내가 헤어질 때 당신이 날 떠나가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내주겠다. 그래서 애절한 그 심정이 나타난다. 특히 진달래꽃이 나온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도화가라든지 송인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시가에서 나타난 그 이별의 정한과 관련된 고전시가까지 쭉 해서 몇 작품 들어갈 것이다. 확실히 중간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들어가요. 이건 중간고사 범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2-2단원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15세기 중세국어하고 이제 춘향전하고 이런 것이 아마 기말고사고, 중간고사는 요거하고 나머지는 뭐 한글 맞춤법 그 부분하고 1단원 앞에 우리 저 인공지능을 뭐 바라보는 뭐 그거 있죠. 1단원에 그거 했던 거. 영화 비평문 수행평가. 그건 수행평가로 들어가겠지. 진도 나간대요. 네. 교과서에? 1학기 교과서? 1학기 교과서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영어가 1학기. 영어 2학기 있죠. 2학기 교과서에 있겠지. 그거 애니메이션 업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그거 나간다고 했다고? 영화 보면서 나간다고 말했던. 그래? 벌써 수익만 근데 영화 비평은 작년에 했는데 그거 수행 평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든 AI를 생각해야 되나? AI한테 써놔야 돼. 수익만 할 거. 그치. 그럼 되지 뭐. 써서 외워가면 되겠다. 자, AI 좋아. 그런 뭐 어떤 자료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나더만. 근데 그 자료를 뽑아낼 때까지 내 질문이 좋아야 돼. 질문 안 좋으면 질문 안 좋으면 진짜 엉망진창. 장난 아니더라고. 자꾸 나한테 맞춰줘. 대충 뭐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주 각 잡고 막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몇 번 막 거치니까 아주 그냥 답변이 쫙쫙쫙 나오더라고. 그러나 AI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시작해서. 자, 어쨌든 진달래꽃 가보겠습니다. 진달래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제목 밑에 있죠? 화자의 분신이에요. 자, 이 분신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거기 적혀 있죠? 줄 보세요. 뒤에 사랑과 희생,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사랑, 희생, 헌신, 그리고 순종.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이죠.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시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로서 진달래꽃이라는 그 사물 자체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시 안에서 우리가 걸러서 생각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은 화자의 분신으로서 이런 가치를 담아놨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진달래꽃의 이미지가 선명한 이미지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이렇게 나갑니다. 영변이 오늘날 뭐가 있는 동네죠? 영변. 북한의 영변에 가면 핵시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영변 핵사찰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근데 거기에 약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피는 진달래꽃. 이 철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쭉. 산 이름이 약산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북도 정주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달래꽃이 결국 북한의 국화죠. 진달래꽃이 국화야. 자기 나라 국화. 별로 중요하진 않죠. 걔네들 국화인 게 뭐 내 알바야. 자, 그래서 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싫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앞길에 뿌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기승전결의 구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시일 때에는 리을이 있죠. 따라서 가정입니다. 이 작품은 이별시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시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이게 표준적 해석입니다. 표준적 해석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왜 저런 말을 썼겠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김소월 신이 정말 그런 걸 생각하고 썼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이런 말을 썼어? 선생님이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지. 이런 거죠. 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죠. 그래서 글자 수로는 7, 5조에다가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삼음보를 처음 부분은 2행에 걸쳐서 배열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는 감정이 절제가 됩니다. 그랬다가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다 한 행에 쭉 깔았죠. 여기는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죠? 호흡이 막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본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비장함, 안타까움, 절절한 감정의 표출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 없이가 중요하죠. 당신이 날 떠난다 했을 때 나는 말 없이 보내주겠다. 체념과 순종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잘 먹고 잘 살아.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안녕? 하면 그래 하고 날 보내주면 너무 좋은데 난 너랑 헤어질 수 없어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끝까지 달라붙어. 머리 아픈 거죠. 또 이 여자가 나를 버리려는데 내가 막 계속 달라붙어. 그 여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근데 보내주겠단 말이에요. 자, 이 체념과 순종은 사랑의 태도죠. 자, 사랑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반어법입니다. 실제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말없이 보내겠다. 할 말이 너무 많다 이 말이지. 그러나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나타났지만 어쨌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안 가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말없이 보내겠다. 말없이가 반어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할 말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할 말을 하지 않고 보내겠다. 말 없이 보낸다는 거야. 표면적 의미 그 자체로. 그래서 체념과 순종이 사랑의 태도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별에 내가 할 말이 왜 없겠어. 그러나 말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뭐 우리다 했죠. 자, 이 우리다. 요거 가지고도 학생들이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평안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약산에다가 진달래꽃이 들어갔죠. 그래서 평안도 방언, 약산,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토적인 정서가 강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우리다 했죠. 그죠?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즉, 각 연에 끝나는 걸 우리다, 우리다. 자, 그래서 우리다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다는 비읍니다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혹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종결 어미가 반복됩니다.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해하셨죠?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자, 위에는 좀 지울게요. 자,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따다가 중요하죠. 자, 이 아름따다는 한아름 땄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아름따다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시각적 이미지죠. 이 시는 거의 두드러지는 게 시각적 이미지니까. 근데 가득 꽃잎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불교에 나오는 산화공덕입니다. 꽃을 뿌려서 떠나는 사람의 앞길, 행복과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행위죠. 산화공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 담겨 있죠. 자기 희생과 절제. 날 왜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더라도 너의 앞길을 축복하며 꽃을 뿌리겠다. 그러나 이면적 의미가 있죠. 뭐죠? 떠나는 사람을 꽃을 뿌려가면서까지 축복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화자의 집념이 담겨요.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도 꼭 떠나겠다면 대신 나는 행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꼭 그래도 날 떠나겠다면 빌어주겠다. 그럼 굳이 그것까지 뭐 그래 잘 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꽃까지 뿌려서 왜 이 세레모니를 하느냐? 집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냐? 누구에게나 사랑이란 건 소중한 일이니까. 그죠?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1연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는 체념적 정서, 말없이 보내겠다. 2연은 임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함없음을 축복의 행위,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그 떠나가는 그 앞길에 꽃을 뿌려놓으면 꽃잎이 막 흩날리고 꽃잎이 쫙 뿌려져 있고 낭만적 분위기도 연출하면서 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면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걸음걸음 꽃이 놓여있죠. 자, 이 꽃, 진달래꽃. 아까 말씀드렸죠?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입니다. 사뿐이는 떠나는 임의 입장이죠. 자, 들여밟고는 화자의 입장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임은 홀가분하죠. 이제 지겨운 혹은 뭔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을 떠나.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랬습니다. 역겨워. 자, 역겹다는 건 뭐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죠. 그치? 나 이제 너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헤어져야 돼. 그치? 자, 그럼 역겹다는 것은 나보기가 역겨워서 당신이 날 떠난다면 했습니다. 이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죠? 나한테 있죠. 나한테 있어? 왜? 내가 역겨우니까? 임한테 있죠. 임에게 있지. 임의 변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 우리 형제가.
이제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서 떠난다는 것은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걔가 나 보는 게 역겨워졌단 말이야. 싫어졌다는 거지. 그의 변심이지. 나의 변심. 나는 똑같은 나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사뿐히 들여밟고 옵니다. 화자의 입장은 어때요? 짓밟힘이죠. 아픔을 느낀다는 거. 버림받는 사람이 아프죠. 자, 사뿐히 들여밟고 옵니다. 자, 따라서 이 사뿐히 들여밟고에 사용된 표현법은 무슨 법? 건우가 얘기해 보세요. 자, 승윤이 무슨 법? 자, 의인법, 은유법, 비유법. 무슨 법? 역설법. 역설법. 맞다. 옛날에 수학 때. 자, 사뿐 가볍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짓밟히는 거예요. 사뿐히. 왜? 너는 가볍게 날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나는 참혹하게 짓밟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도 가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희생적 사랑. 즉, 피 흘리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그 본조비의 Alway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본조비라는 그룹 알아요? 자, 안타깝네요. 네. 거기서 보면 This Romeo is bleeding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네. 그래서 This Romeo is bleeding. 로미오는 피를 흘리며. 무슨 말이야? 피 흘리는 사랑. 사랑의 참혹한 이별, 찢어짐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 내가 꽃잎이 찢어지듯이 피 흘리는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아프게 떠나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짓밟히며 가만히 밟히고도 그냥 그대로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걸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걸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결국 이면적으로는 만류하는 거야. 말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임의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이 글씨가.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이면적으로 만류하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다가 이 진달래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파져갖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해줬다. 이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고 꽃을 막 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머리가 좋아. 보니까 이 여자가. 자, 근데 실제로 김소월 시인은 남성입니다. 아시죠? 자, 자, 그 실제 이름은 뭔지 알아요? 김유. 응? 모르는 거야. 김유진. 자, 실제 이름은 김정식인가 그렇습니다. 이정식인가 뭐 이래요. 이씨예요. 김씨인가 이씨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소월 필명이죠. 김정식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입니다. 처음과 똑같은 게 반복되죠. 자, 수미상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했습니다. 반어법이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죽어도 극복 의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극복 의지? 슬픔을 꾹꾹 눌러 참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어가 들어가 있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눈물. 반어법이죠. 실제로는 펑펑 울겠다. 또 아니 눈물 이랬죠. 눈물 아니 흘리우리다가 아니라 아니 눈물. 도치법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눈물을 강조하는 거죠. 눈물을 강조한다. 자, 표면적으로는 슬퍼도 꾹 참고 보내주겠다 이 소리예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면적 의미입니다. 임을 붙들고 싶으며 제발 떠나지 말라. 만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정서가 뭐냐? A, 불, B의 정서예요. 자, A, 불, B는 뭐냐면 슬픔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정신적인 극복, 정신승리죠. 내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키겠다. 이 아픔을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시켜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죠. 나를 희생하는 숭고한 가치가 여기 담겨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감정의 절제만 있는 게 아니라 표출이 나타나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지? 그 다음에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뿌리겠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똑같음으로써 뭘 강조하죠? 이별의 정한, 즉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나를 떠나신다면 슬퍼도 꾹 참고 보내드리겠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의 의미도 있단 말이야. 떠나지 마.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중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있고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고. 자, 진달래꽃은 뭘까요? 화자의 분신이자 자기 희생적 태도로서 어떤 걸 위해서 희생하느냐? 당신을 위한 나의 강한 사랑을, 정성을 표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의 화자는 밑에 보시면 이미 떠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떠나는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진달래꽃을 뿌릴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그 꽃을 밟고 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줄 그으세요.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희생과 인고의 태도. 인고라는 것은 고통을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송민곡의 화자 여인 1과 여인 2로 구분해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백옥경 왜 떠났나요? 했더니 임에 노여움을 사서 떠났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조물주가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했지만 내가 너무나 그리워서 막 헤매 다녔는데도 전혀 못 만나고 살아생전에는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어서 비장감이 있죠. 지는 달이 되어서 임을 멀리서 지켜보겠다니까. 달은 물론 되고 굳은 비가 되셨으면 더 좋겠다. 즉 적극적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월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 그 다음에 굳은 비는 적극적인 존재.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적극적이다. 굳은 비, 직접 임에게 가까이 가서 눈물을 뿌리는 거야. 그지? 옷에 비가 튀니까 옷에 비가 가 닿는 거죠. 내 눈물을 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낙월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죠. 소극적이다. 그래서 여인이는 더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결국 여인이, 즉 중심화자인 을려, 여인이는 임과 제외하여 임의 가까이에 있고 싶다라는 것이 바람이죠. 자, 진달래꽃의 중심 의미 쭉 정리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이 보내주겠다. 진달래꽃 뿌릴 것이다.
진달래꽃을 밟고 지나가시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꾹 참고 인고의 태도로 순종하겠다. 자기 희생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 정성, 헌신, 희생, 순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는 결국 무슨 말일까? 못 보낸다. 눈물을 참고 떠나는 힘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아니, 표면적인 내용이 이거야. 말 그대로 당신한테 그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않겠다는. 그러나 결국 이별의 한과 슬픔은 그만큼 클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이별의 정한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당신은 붙들고 막 펑펑 울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돌아서서 내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홀로 실컷 울겠지만 결코 당신 앞에 눈물바람으로 막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쫙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